노년의 나는 과연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외로움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80세 어르신 중에도 활기차게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60대인데도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고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건강 문제로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것이 불가피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 더 정확히는 의미 있는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외로움은 우리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90대임에도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60대 초반인데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뭘 이라며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습관과 태도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8번째 항목은 가장 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함정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불평과 비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도 많은 70대 어르신이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옛날에는 다 좋았는데 요즘은 다 엉망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 말에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또 시작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에는 초대도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평과 비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불평과 비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평과 비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불평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판할 때는 칭찬과 균형을 맞추세요. 한 가지를 비판했다면 한 가지는 꼭 긍정적인 점을 말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본다고 비판하다가도 그래도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좋긴 해라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의 미덕을 배우세요.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비판을 줄이면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대화가 즐거워지며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본인도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고집과 완고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고집과 완고함으로 이어진다면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손녀가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을 본 할머니가
책으로 공부해야지 그런 기계로 뭘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손녀는 디지털 교육의 장점을 설명하려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책만 있어도 공부 잘했어. 그런 기계는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손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이나 배우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생기고 대화의 주제가 줄어들었죠. 결국 손녀의 방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변화를 거부하며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주장만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존중받을 수 있지만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결국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며 진심으로 대화해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고 내 의견도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셋째,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이죠. 넷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세요. 넌 아직 몰라라고 말하는 대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말해보세요. 다섯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음식, 새로운 음악을 시도해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고집을 줄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려 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결국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죠. 하지만 이런 비교는 불만과 불행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분의 아들은 매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다른 분은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와서 같이 지낸다는데 우리 손주들은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지. 처음에는 친구들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모임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점점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또 그 이야기냐라는 표정을 짓게 되었고 이 여사님은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남과 나의 비교입니다. 내 친구는 손주도 자주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식이 없을까? 저 사람은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주름만 늘어. 한때는 나도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같은 생각이죠. 셋째, 자녀나 가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는데 우리 애는 왜 연락도 없지? 내 친구 남편은 여행도 자주 보내준다던데. 이런 비교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필요한 비교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걸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 장 읽었다와 같은 작은 성취에 집중하세요. 둘째,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우리 애는 연락도 안 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비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비교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넷째, 타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인정해 보세요. 비교하며 질투하는 대신 그 사람을 응원해주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저 사람 정말 잘 사네. 나도 저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며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내 삶을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돈, 재산,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사람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돈과 물건은 남아도 사람은 떠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집착의 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한 할아버지는 너무 아끼고 절약하다 보니 가족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건 사치하라며 잘 사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용돈을 주면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알려줘라고 했고 작은 선물을 사와도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저축해라고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돈 이야기, 절약 이야기만 듣게 되었고 점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지금 최할아버지는 충분한 재산이 있지만 자녀들과는 소원해져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만 여전히 돈을 아껴야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 집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지나치게 아까워하는 과도한 절약입니다. 이거 아까워서 못 써. 돈을 쓸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꼭 써야 할 돈도 아까워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합니다. 둘째, 재산 문제로 가족, 친구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상속, 유산 문제로 형제, 자녀와 다투거나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지라고 생각하며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소유에 집착합니다. 이거 언젠가 쓸지도 몰라.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거라 못 버려라며 집이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고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넷째, 충분한 돈이 있어도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돈이 부족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돈만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뭘 해도 돈 얘기만 나오니 부담스러워라는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 집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은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적절히 써야 합니다. 이 돈을 아껴서 혼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써서 좋은 추억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둘째, 돈보다 경험에 투자해 보세요. 돈 아까우니까 안 나간다고 생각하기보다 좋은 사람들과의 한 끼 식사는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돈이면 더 저렴한 걸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셋째, 재산 문제로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돈이 얽히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족, 친구와 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소유보다 단순한 삶을 추구해 보세요.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물질 집착을 줄이면 돈과 물건을 쌓아두는 대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적절히 소비하면서 삶을 더 즐기고 행복을 느끼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오게 되고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과 물건은 지나가지만 좋은 관계와 추억은 남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관심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연결도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는 상관없어, 이제 몰라도 되라는 태도는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만 가져도 관계가 유지되고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태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한 할머니는 이제 세상 일에 관심 둘 필요 없어라는 생각으로 뉴스도 보지 않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내가 이걸 뭐하러 배워, 전화만 되면 되지라고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임에서 박 할머니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들 최근 영화, 뉴스, 기술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는 대화에 끼지 못했고 결국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혼자 TV를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관심한 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 친구,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웃이 뭐라든 난 신경 안 써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이 힘들어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나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몰라도 돼. 새로운 기술, 뉴스 같은 건 귀찮아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점점 단절됩니다. 셋째,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하는 거 아는데 그냥 귀찮아. 몸이 좀 안 좋아도 병원 가기 귀찮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치합니다. 넷째, 취미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건 피곤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무료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에도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어. 항상 시큰둥하니까 뭘 해도 관심이 없네. 이렇게까지 무관심한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나 라는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관심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자녀, 친구, 이웃에게 잘 지내 라는 한마디만 해도 다릅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 보세요. 스마트폰, SNS 등의 새로운 기술이나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걸 좋아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건강과 생활을 관리해 보세요. 작은 운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산책, 스트레칭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넷째,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책 읽기, 여행, 그림 그리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혼자라도 좋아하는 카페에 가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이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관심을 표현하면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상과 연결되면서 삶이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건강을 챙기면 몸도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6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고립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건강관리 소홀의 예로는 은퇴 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운동도 하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결국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고 청력도 나빠졌지만 보청기는 비싸고 귀찮다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아버지는 모임에 참석해도 대화를 듣기 어려웠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산책 가자고 해도 난 좀 쉬어야겠다며 거절했고 점점 외출도 줄었습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더 나빠졌고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하는 거 아는데 귀찮아. 걷는 게 싫어. 그냥 집에 있을래라는 생각으로 근력이 약해지고 외출이 줄어듭니다. 둘째, 식습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든 먹으면 되지 골고루 챙길 필요 없어. 과식이나 인스턴트 음식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셋째,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좀 아프긴 한데 괜찮겠지. 병원 가는 게 귀찮아. 그냥 참자라고 생각하며 작은 병도 키우게 되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넷째, 수면과 위생 관리가 부족합니다. 늦게 자도 괜찮아. 씻거나 옷을 단정히 입는 게 귀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 관리도 소홀해져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런 태도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자꾸 아프다고 하면 같이 나가기도 어렵네. 본인이 건강을 안 챙기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면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해 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참지 말고 초기에 치료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넷째, 수면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적정한 수면 시간 하루 6에서 8시간을 유지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 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 건강과 청력 관리는 대화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몸 관리를 하면 건강이 좋아지면서 활동이 늘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몸이 가벼우면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이 곧 관계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7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지.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점점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집착의 사례로 젊었을 때 회사에서 중력으로 일했던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가족 모임이나 친구 만남에서 항상 내가 30년 전에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알아. 그때는 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됐어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관심 있게 들었지만 10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자 또 그 이야기구나라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공통 주제가 없어 방문할 때마다 인사만 하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고 정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듣는다며 서운해하셨습니다. 과거 집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옛날이 더 좋았어라는 말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예전이 훨씬 좋았는데, 그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둘째, 현재보다는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옛날엔 이랬어. 지금은 너무 별로야라며 과거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대화가 반복됩니다. 셋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전 방식이 더 좋아. 요즘 건 적응 못해. 새로운 걸 배울 필요 없어. 옛날 방식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무기력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새로운 걸 시작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기쁨을 놓칩니다. 이런 태도는 또 과거 이야기야. 매번 같은 얘기네. 과거에 갇혀 있으면 같이 발전할 수 없는데 현재를 즐기지 않으니 같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라는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현재를 공유할 수 없으니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 집착을 줄이고 현재를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세요. 지금 시대에는 이런 편리한 점이 있네. 요즘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이야기보다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해보세요.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 현재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요리, 그림, 음악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시도해보세요. 넷째, 과거는 추억으로 두고 지금의 순간을 즐겨보세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추억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런데 지금도 나름대로 즐길 게 많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현재를 즐기면 사람들과 공감대가 많아져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더 행복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추억으로, 현재는 선물처럼 대하세요.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줄여야 할 것은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은퇴 후 취미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이 항상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사님도 모임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됐지 라며 걱정했고 다른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었죠. 이 여사님은 나중에 그 모임을 떠나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본인의 태도와 언어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도 개선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됩니다. 항상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정적인 대화와 갈등 상황은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들어 다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지속적인 부정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높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관계는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는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교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이 사람과 대화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줄이세요.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 빈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만나던 것을 주 1회로 줄이거나 2시간 대화하던 것을 30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 교류하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넷째, 균형 잡힌 대화를 유지하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거나 감사할 만한 것들을 언급해 보세요. 다섯째,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하세요. 나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늘리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이 쉬워지며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여기까지 노년에 외롭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8가지 요소는 우리의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들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줄여야 할 것들은 불평과 비판, 고집과 완고함, 불필요한 비교, 물질 집착, 무관심한 태도, 건강관리 소홀, 과거 집착,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중에서 이건 나도 해당되는 것 같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며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노년기도 풍요롭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외로움 예방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라면 이런 습관들을 미리 점검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이 더 행복한 노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